신약 개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매 꿀팁, 주식 매매에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설명드립니다. 영상 중에 매매 꿀팁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찬찬히 보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AI 신약 개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이오 신약 개발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이해를 하고 갈게요. 자, 바이오 신약 개발은 크게 전인삼 단계, 사람한테 실험하기 전 임상 단계, 후보 물질을 갖고 또 사람에게 열 수 있는 단백질 구조 만드는 거, 이게 한 5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걸 임상 실험 1상, 2상, 3상, 4상 하는 게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은 총 15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냐? 성공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임상별로 성공 확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일단 전체적으로 신약 개발에 성공할 확률은 항암제는 5%입니다. 5%. 15년 투자하고 막대한 돈 냈는데 확률이 5%고요. 비항암제는 한 12%입니다. 즉 막대한 돈과 시간에 비해서 확률이 너무 낮죠. 임상 1상에 성공할 확률은 63%. 임상 1상은 다른 게 아니고 후보 물질을 사람한테 투여해서 이 약이 효과 있냐 없냐를 보지 않고 그냥 부작용이 있냐 없냐만 봅니다. 부작용.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 임상 2상에서는 한 사람 한 100명 정도 소규모로 모아서 투입해서 이제 약의 유효성이 있는지 실제로 중요하죠. 이걸 검사하니까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항암제는 25%, 비항암제는 34%. 그 다음 3상에서는 이제 대규모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대규모 실험을 하는데 확률은 좀 높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상에서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고요. 그러면 바이오 기업은 이런 확률적으로 가지면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딱 요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일단 임상 1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1상 하고 있다 그러면 2상까지는 그대로 보유입니다. 보유. 바이오 종목 보유가 가능하고요. 대신 2상에서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성공할 확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상하고 이제 발표 시점쯤 되면 이때는 매도를 합니다. 매도. 확률이 낮으니까 매도. 요때만 보유하고 매도했다가 이상 성공했다 그러면 다시 매수.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3상 발표 날 때쯤에 매도. 3상에서 실패,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패하면 점하러 가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로 가니까요.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게 바이오 신약 개발의 매매 패턴이다. 요것도 하나 알려드리고요. 이건 꿀팁 아닙니다. 정말 꿀팁은 중요한 건 뒤에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AI는 어디에 적용을 되느냐 이렇게 볼게요. 신약 개발이 많은 시간과 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한번 성공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오고요. 근데 요즘은 또 막대한 돈이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일단 AI는 이 임상하기 전 단계 5년 임상 전 단계에 여기에 AI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단백질 구조를 AI가 분석을 하고 또 희귀병도 분석을 하고 임상에 적합한 단백질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런 AI가 들어가면 임상 전 단계가 5년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기간은 3분의 1로 확 줄고 돈은 무려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즉 AI를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가 이제는 신약 개발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게임 체인저로 AI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AI 등장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2월 달에 엔비디어 CEO지요. 보면 엔비디어 CEO 잭슨 황입니다. 잭슨 황이 2월달 이번 달 두바이에서 열리는 세계 정부 정상회담에 초청돼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기는 이제 대학 가면 생물학을 전공하겠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은
과학의 영역에 넘어서 엔지니어 영역이 접목되고 있다. 즉 AI가 접목되고 있다. 자, 그러면 엔비디어가 잭슨 왕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CEO가 엔비디어도 AI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거죠. 얼마나 뛰어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어 같은 경우는 일단 AI 신약 개발 회사인 리커진에 1천억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 AI 신약 생성형 AI 플랫폼인 바이오니모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계적인 어떤 빅파마지요. 글로벌 제약회사 암젠하고 프레이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프레이아는 앞에 말했지만 신약 후보 물질 탐색과 단백질 구조 분석입니다. 임상 전 단계에 필요한 거. 이렇게 엔비디어가 참여를 하고 있고 사실 글로벌 AI 기업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빨리 참여한 것은 구글입니다. 구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글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을 위한 어떤 딥마인드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여기에서 신약 개발 AI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가장 유명한 게 알파폴드죠. 3D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하는 거고요. 이 알파폴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글이 만든 회사가 아이소모픽입니다. 아이소모픽은 딥마인드 대표하고 같은 대표고요. 사업을 위한 회사니까요. 이 아이소모픽이 일라이 릴리하고 노바티스하고 대형 계약을 맺었고요. 얼마냐? 3조 8천억 계약을 맺었다. 즉 신약 개발에 이제 빅파마들은 이런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중소 어떤 회사하고는 차이가 지금은 벌어지고 또 AI가 보급이 되면 그때는 또 차이가 좁아진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 개발이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 돈입니다. 돈. 지금 보면 AI 신약 개발 시장 규모가 막대하게 증가를 합니다. 2027년에는 40억 불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빅파마도 동반 합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떤 AI 신약 개발에 합치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연합체라는 게 먼저 존재를 했습니다. 연합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EU에서 멜로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멜로디 프로젝트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을 할 때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각자가 꽁꽁꽁꽁 정보를 묶었기 때문에 어떤 딥러닝 전체적인 어떤 빠른 어떤 기술 개발이 어려웠지요. 그래서 이걸 정보도 보호를 해주면서 딥러닝도 가능하기 위해서 2019년입니다. 2019년, 2022년 멜로디 프로젝트를 했고 사업비가 한 200억에서 300억 크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빅파마들,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참여를 했고요. 또 엔비디어 이때 참여를 했죠. 그래서 암젠하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때 참여를 해서 후보 물질 발굴과 효과적인 화합률 임상 전 단계에 돼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끝이 났습니다. 대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K 멜로디 프로젝트, EU 멜로디 프로젝트를 따와서 K 멜로디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년부터 참여 기업들을 매집을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올해 이런 AI 신약 개발 애들이 좀 더 바람이 불 수가 있고요. 이때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건 제약사 20여 곳, AI 기업, 대학 공공기관인데 사실 이럴 때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애들이 참여를 하면 정말 불이 붙을 건데 아직은 이런 건 아니고요. 대신 상장 기업 중에 참여 의사를 지금까지 밝힌 것은 신데카 바이오와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런 애들이 작년에 크게 상승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매매 꿀팁 하나 드릴게요. 매매 꿀팁은 다른 게 아니고 작년에 신데카 바이오 K 멜로디 프로젝트를 이슈를 타고 크게 상승했는데 저는 이 K 멜로디 프로젝트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매수를 해서 크게 수익을 냈습니다. 100%.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매매 꿀팁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신데카 바이오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작년 6월 달에 양봉에서 거래량이 막 터졌어요. 양봉에서.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상승 후에 거래량 없이 훅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기술적으로도 매수가 가능하죠. 기술적으로 매수 가능하다고 덥석 매수하지는 않고 여기에 정말 확신을 줄 수 있는 뭔가 공시가 하나 뜬다면 이건 매수할 수가 있죠. 그런 공시가 떴습니다. 어떤 공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본 공시는 신데카 바이오 전환사채 행사입니다. 총 63억 전환사채를 주당 9,422원에 주식 전환을 해서 7월 11일 상장하겠다는 공시입니다. 즉 막대한 돈을 전환사채는 보유하면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데 이걸 포기하고 주식으로 바꿨다. 이렇게 바꾼 사람은 주당 전환가액의 9,422원보다 주가가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주식으로 바꿨겠죠. 그리고 전환사채 미행사된 게 188억 대규모로 남아있고요.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얘네들도 덩달아 수익이 나는 거죠. 이런 공시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시가 떴을 때 차트 모양 한번 볼게요. 보면 여러분 거래량이 떴다 거래량이 없다가 차트가 9,422원 부근입니다. 막 돈 또 투자가 되고 전환사채 보유하고 있다면 이 회사를 잘 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62억 주식 매수했다 이런 공시하고 뭐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거래량도 줄고 공시도 떴고 매수 안 할 이유가 없고 이때부터 멜로디 프로젝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매수 후에 어떻게 됐느냐? 100% 상승을 했죠. 100% 퍼센테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100% 상승을 했고요. 100% 수익률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승을 할 때 이제 멜로디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덜썩덜썩 했고요. 이런 게 나오기 전에 항상 호재가 나오기 전에 이런 돈들이 먼저 움직이고 돈 움직인 것은 무조건 공시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공시 공부하라 했죠.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공시는 제일 먼저 여러분 공시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 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들어오면 여기에 핵심 매매 기법, 공시 관련 공부 쭉 보시면 되시고 또 소액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 또 활용까지 돼 있고요. 이거 공부했다고 해서 종목 찾는 게 또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종목 찾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제가 올해부터 채널 회원 가입을 하면 저런 공시 관련주 종목 공유를 하고 그리고 상세하게 이런 공시 관련 강의도 올려드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채널 회원 저와 함께 해가시고요. 요렇게까지 설명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AI 심리학 개발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까 한 발 더 나가서 작년에 크게 움직인 의료 AI, 즉 진료를 AI가 한다는 거죠. 의료 AI에 대해서도 짧게 짚어보고 갈게요. 보면 의료 AI는 현재 구글입니다. 제일 앞서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구글이 메디팜을 출시했는데 의사 면허 시험을 쳤는데 80점으로 통과가 됐고요. 의사 면허 평균이 60점들인데 사람보다 더 잘 시험을 쳤다는 거고요. 그 다음 국내에서는 이런 메디팜처럼 네이버 클라우드가 LLM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류 특화된 초대형 언어 모델이죠. 아직은 출시가 안 돼 있고 카카오 브레인 같은 경우는 카카오 자회사인데 영상 카라 CLX가 영상 분석을 합니다. 엑스레이 영상 분석을 하는 AI 나왔고요. 분석 확률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의료 AI 기업에 가장 하는 것은 이 영상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상승을 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영상 기업들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반드시 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앞에 AI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고 의료 AI도 마찬가지고 여기 바이오 기업들은 펀더멘탈이 안 좋습니다. 따라서 항상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확인하고 매수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 이 점 지금 연말 실적 발표 시점이니까 실적 발표 보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요것도 꼭 챙겨 들으시고요.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루닛, 영상 판독 솔루션,
분호, 진단솔루션, 딥노이더, JLK 등 연산 이렇게 어떤 분석을 하는 게 이제 AI가 분석을 하는 게 사람이 보고 판독하는 것보다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이제 AI가 진료를 한다는 거죠. 의료 AI.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시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업이면 우리가 어떤 병원을 방문을 할 때 A 병원이나 B 병원을 갈까 고민을 할 때 이제 유명한 의사가 있는 대학병원이냐 따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비싼 AI를 보유하고 있냐 거기에 따라 병원을 방문하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AI가 이제 의사 대신 진료를 하고 의사가 보지 않은 시점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먼저 영상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작년에 크게 움직였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게 되면 일단 루닛입니다. 루닛이 작년에 크게 움직였고 뭐 크게 상승 후에 헤드앤숄더 같은 느낌이 조금 있고 움직였다. 뭐 기술적으로 보면 헤드앤숄더는 요렇게만큼 하락을 한다. 우리가 요렇게 배웠죠. 그래서 일단 이탈을 하고 반등이 나오고 한번 밀리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실적 발표 후에 대신 크게 폭발적인 게 아니고 반등만 본다. 이렇게 앞쪽에서 워낙 크게 움직여 버렸으니까 작년에 움직였기 때문이고요. 분호도 비슷합니다. 차트 모양이. 그래서 반등 정도만 노릴 수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AI 인공지능 신약 개발 살펴봤지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좋은 얘기 또 돈 되는 얘기 매매 꿀팁 계속 나오니까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고민하시지 말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구독 누르십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님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힘이 빵빵 나고 좋아요도 힘이 나니까요. 댓글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